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장 초반의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양 지수보다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코스피 기준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라는 그런 분석과 함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2차전지 원전 뭐 이런 쪽에서 조금 더 낙폭이 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또 봐야 될지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주제부터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 자동차 업계 대환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 상위 종목이 현대차 4%, 그리고 기아가 2.25%, 지금 현재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우선 관세 협상 드디어 어쨌든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증시가 약간의 좀 변동성은 지금 보이는 구간이지만 강세를 초반에 좀 보여줬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제 뭐 협상 결과가 좀 잘 나왔다라는 거는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이제 자동차 업계가 그동안 이제 수출 타격이 굉장히 좀 심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을 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그래도 마냥 우리가 실만 있지는 않았다. 이런 것만은 없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원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3,500불에 대한 투자를 다 이제 흔히 말하는 현금 박치기를 해라. 돈으로 줘라. 우리 돈깡으로 줍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어야 주죠. 근데 아니 우리가 뭐 어떻게 그런 돈을 마련을 합니까, 그죠? 이 자금만 해도 뭐 사실 3,500억 불이면은 거의 뭐 500조에 해당하는 돈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할 거고, 그러면 이거를 현금 투자를 했을 때 그럼 메리트가 뭐냐? 이게 이제 항상 관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를 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미국이라는 시장에 확고한 입지를 얻지 않겠냐. 아니 그거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네. 말인데 양산 체계를 갖고 이렇게 하면서 관세 우회도 할 수 있고 이거는 다 좋은 얘기지만 이게 관세가 없으면 애초에 그런 얘기도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빛 좋은 개살구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협상을 할 때는 자 그러면 어차피 흔히 말해서 돈을 뺏긴다, 돈을 뜯긴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한테 돈 뜯기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합당하게 어차피 주는 돈이라 하더라도 우리도 지금 돈 없는데 주면 대신 뭐라도 나눠 먹어야지 나눠봐야죠. 예. 우리가 적어도 거래를 할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3,500불에서 2,000억은 이제 현금으로 투자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네. 오히려 이제 1,500억은 이제 조선 쪽으로 기업과 그리고 이제 정부 보증금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좀 보시면요. 원래 미국은 마가를 얘기를 했었죠. 마가를 얘기했었는데 마스가로 우리나라 정부가 갑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쉿빌딩을 갑자기. 거죠. 네. 그래서 갑자기 선박을 왜 넣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 정부가 손 안 대고 코푼 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오션이 네. 이미 미국의 필리존스를 인수를 다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것도 우리 미국에 투자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수 있죠. 단지 이거 타이밍이 좀 한두 달 차이로 안 됐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것도 인정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번 1,500불에 들어갈 가능성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기업 투자도 인정을 해달라고 한 것이 지금 하나그룹이 계속 미국에 투자를 이미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거 인정 안 해주면은 그러면 우리는 뭐하러 지금 앞으로 미국에 계속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논리군요. 이런 논리였던 거죠. 예. 그래서 다행히 이게 잘 먹혀들었어요. 그러면 이 2,000억 불에 대해서는 이제 1년에 200억 불 한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8조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 매년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된 건데. 그걸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상황 봐가면서 이렇게 조율하면서 넣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게 조건이 뭐냐면요. 네. 2029년 1월까지는 일단 투자 약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네. 2029년이 언제입니까? 어떤 날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3기가 되려면 그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묘하네요. 왜 29년까지 29년 1월 한으로 해서 이걸 협정을 했느냐. 트럼프 대통령 안 되면은 어차피 다시 재협상하자. 그러면 그때면은 미국도 우리 관세 너무 좀 미안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때 다시 조율을 할 수 있게끔 협상을 해놓자는 여지는 남겨놨지만 그래도 그렇군요. 미국에 대한 장기 투자에 대한 의향은 충분히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자체는 유효하게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방향을 밝힌 거예요. 그게 이번에 지금 나온 거고요. 그래서 원리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금을 2,000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말이 좋아 투자지만 이거 회수 안 되면은 업계도 부담이고 정부도 부담이다. 그럼요. 그러니 이거를 큰 회수할 수 돈입니다. 있게 도와달라. 그래서 이거를 상환 전까지는 수익 배분을 5대5로 해서 나눠가겠다. 그러니까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90%는 다 미국이 가져갈 겁니다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사실은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런 게 그럼 있군요. 이제 이번에 추진하는 프로젝트들도 이제 상업성이 있는, 흔히 말하면 지금 미국은 중국의 제조업으로부터의 진입 장벽을 엄청 높이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중국 제품이 들어갈 수 있었던 시장에 대한 공백기를 어딘가에선 빨리 메우지 않으면은 대체제. 그렇죠. 어차피 지금 뭐 포드나 뭐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도 자동차를 아무리 찍어 만든다 하더라도 당장 필요한 수요의 전략적인 물량들을 빨리 배치하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미국이 원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한국이 그래도 그동안에 오랫동안의 교육 파트너 그리고 이제 군사 안보 동맹으로서 또 이 역할을 또 해달라는 얘기를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에 이제 협상이 됐던 게 자동차 부품에 한해서 15% 관세가 적용됐고요. 대신 자동차 완성품에 대해서는 25%였잖아요. 요게 유럽하고 일본의 차이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네. 사실 뭐 오늘 이제 자동차 대표주가 좀 많이 올랐지 자동차 부품주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차이가 있군요. 이미 반영된 거다. 근데 어차피 지금 현대차가 잘 팔리게 된다면 부품주는 따라가죠. 실적으로 더 갈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소폭 상승은 다 있지 않았는가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호 관세 이후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그러면 이제 이번 타결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안보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이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석유 기업들과 굉장히 친합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뭐 위축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요 얘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또 다음 주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미 좀 대충 행동하는 걸 보고 있으면 신재생에 지금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자, 관세에 대한 좀 분석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자동차 입장에서는 분리했다가 이제 남들만큼 내고 간다. 요 정도가 된 거 됐고요. 그런 가운데 자동차가 그럼 얼마나 그동안 25%였었을 때 타격을 입었는지 이거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실 이제 관세 영향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하고 나서 이거는 미국을 위한 겁니다 했는데 미국도 GDP가 박살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뭐 엄청 크게 박살나지는 않았습니다. 뭐 타격은 물론 있었다는 타격은 근데 있었죠. 왜냐면은 내수 부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다 보니까 제롬 파월 의장도 이거 진짜 경기 너무 안 좋은데 금리 내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물가가 너무 높습니다. 이게까지는 절대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관세를 이제 인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FTA로 이제 무관세로 있다가 갑자기 이제 25%라는 완성차 제품에 대해서 이 타격을 받다 보니까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요. 상반기 때 1분기, 2분기 때 매출 자체는 더 올라버렸어요. 더 샀다는 얘기네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관세 영향을 받았는데 왜 올랐느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안 사면은 가격 더 오른다. 이것 때문에. 약간 미리 좀 땡겨 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딜러 시장을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딜러가 더 있습니까? 다 자동차 매장 안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근데요? 그렇죠. 거의 이제 뭐 우리 금융으로 치면은 은행 텔러처럼 다 앉아가지고 오시면 어서 오세요. 저희 차 여기 이거 한번 보시고 한번 앉아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안 사봐가지고 어디 있습니까 딜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닙니다. 개인 영업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중소형 업체들이 이제 그 자동차 브랜드로부터 직접 계약을 해서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소형 매장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 또 실제로 활동을 나가는 딜러들도 굉장히 많아요. 딜러가 말을 잘해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 직원들이 직접 고객들 만나러 돌아다니면서 브로셔 들고 가가지고 이 차보단 이게 좀 낫고 이런 방문 옵션 들어가고. 판매를. 그렇죠. 그래서 네. 방문 판매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2020년도 코로나 때 그때 이제 현대차가 갑자기 실적이 안 좋을 뻔 했다가 국내 내수 시장이 갑자기 화랑이 되면서 네. 뭐 실적이 좀 보전됐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왜냐면 미국은 딜러들이 다 영업 돌아다닙니다. 네. 우리나라 치면은 보험세 기사들 분들처럼 다 돌아다녀요. 네. 근데 이렇게 브러쉬 들고 이제 가방 들고 가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2차 보세 했는데 그게 코로나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셧다운되고 다 거리두기, 그렇죠. 못 쿼런틴이 만나죠. 돼버리니까 예. 못 나가니까 현대차가 그때 그 물량을 내수 돌렸던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 갈 물량들이 국내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가로 싸게 풀렸던 거고 그래서 다행히 잘 풀렸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자 그러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관세 영향 관련해서 일단 팔아야 되는데 자 고객님 이거 괜찮아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비싸요. 했어요. 근데. 근데 이거 관세 때문에 다음 달 더 오릅니다. 그럼 고객 생각 어떻게 해요? 어차피 살려고 고민 다 해놨는데 그러면서 땡기죠. 일단 땡겨보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문이 선도 물량이 빨리 나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건 아니네요. 그럼 판매 사실 단계가. 이게 그냥 네. 흔히 말하는 땡겨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3월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주문 매출이 이제 13%가 늘었어요. 근데 이게 현대만 그러냐? 아니요. 포드도 그랬고 도요타도 그랬고 혼다 다 올랐어요. 다 10%다 올랐습니다. 왜? 아니 철강 관세 맞았잖아요. 그렇죠. 철강 관세 맞아버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근데 현대차가 2분기 영업이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냐? 전년 대비해서 15%가 급감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타격이 큰 거죠. 장사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거는 당연히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었던 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일단 현대차만 하더라도 2분기 때 이
이 적자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적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흑자가 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축소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한 8천억 원 정도가 이번 관세 타격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5월달에도 이제 금리를 한 번 더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한국은행에서는 관세 영향은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장려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일단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의존하는 그 비중을 많이 좁히자.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계속 중국 시장 가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네. 아니 중국 시장이 그 저가랑 우리 현대차랑 비벼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에서 단 1%만 먹어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판매 대수가 어마어마하다. 이거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시장이 그래서 크다. 현지 맞춤 전략을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인도 법인 다 상장까지 다 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럼 인도에서도 잘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팔려고 하면 이게 잘 팔릴까요? 안 되나요? 인도가 땅이 엄청나게 넓고요. 그리고 아시겠습니다. 인도도 인프라. 고원지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전기 충전소 까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있군요. 전선을 그만큼 깔아야 되는데 거기도 고원지대가 굉장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다 깔기가 굉장히 제한돼요. 근데 이제 중국은 넓은데 그렇죠. 전기차 지금 1위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돼 거기는 있다는 거죠. 이미 돼 있으니까. 같이 넓어 다르군요. 이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아, 그래서 네네. 어떻게 했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흔히 말하면 전기차 올인 이게 아닙니다. 하이브리드로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시장에 맞는 전략들을 굉장히 많이 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본이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 기업의 자동차만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차들의 지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곳이 사실은 일본 시장인데 그 일본 시장에도 트렌드에 맞게 지금 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많이 하고 이런 있고. 거.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일단 지금 이 상반기 타격에 대비를 했을 때 그래도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상반기가 나았지만 오히려 관세 영향이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그 부담은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분기는 당연히 관세 영향이 있었으니까요. 네. 4분기에 당장 뭔가 퍼포먼스가 빨리 확 나온다라고 기대하시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가 좀 더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닥 약간 좀 충격을 좀 흡수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완충지대로서의 역할만 해줬다 그렇군요. 하더라도 문제만 없다라면은 이제 주가 탄력은 네.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타격을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계들의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타결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떤 기업들 볼까요? 자, 일단은 이제 뭐 현대차 당연히 뭐 놓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이제 뭐 중국 시장도 계속 공략 강화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에 이제 공장을 계속 짓고 있다는 거는 당연히 좋은 이슈입니다. 특히나 이제 뭐 싱가포르에서는 뭐 소프트웨어 집중 팩토리를 계속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 팩토리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의 현대차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있고 또 특히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 영향까지도 우리가 타격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초점을 봤을 때 결국에는 시각에 맞춰진 촉각 싸움이 좀 다투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유럽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있어요. 네. 유럽도 기존에 자국에 있던 많은 자동차들이 중국 시장을 겨냥했을 때 내연기관을 겨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을 빨리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미국향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EV 시장을 가른다, 전기차 시장을 가른다라고 하면서 지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요. 예. 오히려 지금 미국의 선제 투자를 좀 강화를 했던 현대차 입장에서도 뭐 오늘 이제 4% 정도, 5% 정도 상승을 네. 했다가 조금 네. 주가가 좀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상승 탄력은 조금 더 가져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사실 이제 현대차가 가고 기아가 간다라는 거는 이제 오늘 시장은 자동차, 완성차라는 데 집중이 좀 많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듈 그리고 핵심 부품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수출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정 제품 여기서 다 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AS 부문들. 여기가 지금 이제 지난 2분기 때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관세 영향을 대비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반기 때 굉장히 건실한 실적을 갖고 있었고 특히 현대모비스는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히려 이제 로봇 산업 진출까지 좀 기대를 해봤을 때는 현대모비스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짱이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현이와인데 네. 뭐 서현이와는 현대차와는 거의 뭐 조강지처죠. 뭐 같이 늘 오랫동안 이제 관세 영향도 같이 받아봤고 미중 무역 분쟁 때 같이 힘들어봤고 온 고생을 같이 했던 기업이지만은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이와는 뭐 현대차에 대해와 함께했던 그 이력과 그리고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을 뿐이지 여전히 유럽에 있는 많은 기업들과도 이제 브랜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력 있네요.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 시장에서 지금 미국이 중국의 덤핑 공세를 막으려고 한다라는 거는 네. 유럽의 자동차 시장들도 굉장히 화랑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이 서현이와의 매출은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동차 업계가 이 관세의 전후로 나눠져서 어떠한 종목까지 봐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탑픽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까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현대모비스 계속 주목을 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네. 저는 이제 목표 주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35만 원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우리가 항상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뭐 물론 이제 현대모비스도 오늘 어제 이제 시간회에서는 뭐 갑자기 뭐 주가가 뭐 10% 이상 상승을 했다가 뭐 빠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오히려 지금 오늘 장 같은 게 좀 조용하죠. 뭐 현대차가 15% 갔었고 현대모비스가 이제 장중에 뭐 장 시간에 이제 6% 상승했다가 지금 반납을 한 상황인데 저는 지금 로보틱스 사업에 지금 투자를 했다라는 거를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이제 현대차 그룹이 그 소프트웨어 중심 팩토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버튼 하나만 눌렀을 때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어떤 금형까지도 다 완벽하게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소프트웨어가 더 이제 고도로 지금 발전이 된다라는 네네. 것인데 그럼 이거를 할 수 있는 피지컬 레어는 결국 로봇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올해 이제 7월, 8월 이제 비즈니스 서밋 때 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당장의 어떤 기대감들, 특히 지금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지금 보전을 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내년 이후부터 이제 기대가 되는 이 로봇 산업에 대한 가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전략적인 이미지들이 좀 더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의선 회장도 그 노란봉투법과 비슷하게 로봇을 좀 스마트 팩토리 만들려고 발표를 또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좀 더 집약형으로 만든 게 사실 SDF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크 팩토리보다 좀 더 한 단계 나아간 게 이 SD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내년 상반기 35만 원까지는 조금 더 기대를 네, 해봐도 네.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9만 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자동차와 관련해서 현대모비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프로의 시선은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